조건 같이 어렵다. 그러네. 거기가 좀 가장 어렵다. 나는 중복적 고난도가 가장 어렵다 생각하거든.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이 통계 부분은 외우시면 돼요. 이 통계는 외우면 된다. 왜? 응용이 별로 없어. 물어보기 그 스타일을 구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응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도 응용 없으면 고난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통계책은 암기 과목이다. 외웠구나? EF는 똑같다고요. 자, 보세요. 자,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다?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 맞습니까? 주머니에 흰 구슬 2개, 검은 3개 있습니다. 2개를 꺼낼 때 흰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면 x는 0하고 1하고 2에서 그 0과 1과 2가 각각 확률을 갖습니다. 확률을 갖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과 2는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이산. 그렇죠? 남북 이산화주의 있잖아요. 이산. 그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표현은 뭐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 저울이 있어. 자, 여기다 아무거나 물건 올려놨어요. 올려놨을 때 이 저울이 가리킨 눈금이지. 가리킨 눈금을 확률 변수 x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1을 올려놓으면 얘가 1을 가리킬 거 아니야? 맞아? 루트 1을 올려놓으면 뭐 루트 1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면 x는 뭡니까? x는 이렇게 해서 x는 뭐죠? 0부터 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해서 10까지 있고 거기 뭐다? 뭘 써요? 여기다 루트 1을 올려놓으면 얘를 루트 1을 가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x는 뭡니까? 0부터 12 사이의 모든 값을 가리킨다고요. 따라서 이 x가 쭉 이어져 있는 거지. 자, 0부터 12 사이의 모든 실수예요. 이거를 x를 이렇게 할 때 이 x를 뭐라 한다?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가 되면 이 상황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P 얼마입니까? X가 3을 가리킨다. 이런 건데 이런 문제가 돼요. 자, 3을 가리킬 확률이 있습니까? 얘를 가리킬 확률이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면 이 무수히 많은 점 가운데 3을 딱 가리킨다는 건 실제로 없는 거죠. 맞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 가운데 3을 딱 가리킨다는 것은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이런 확률은 여기인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x가 얼마? 4. 이런 것들 한 점에서보다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돼? 자, 그럼 누군가냐면 P. 두 번째 보세요. x가 0부터 3 사이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또는 P. x가 0부터 3이지. P. x가 0부터 3이지. 이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릴 확률은 누가 보더라도 얼마라고요? 전체 12 가운데 3이 되니까 얼마다? 12분의 3 해서 4분의 1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든 등호가 빠지든 그러니까 이 경기가 빠지는 경우든 들어가는 경우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한절 확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이게 한때 많이 나왔어요. 이상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의 차이점을 아느냐?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이거야. 경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똑같은 게 연속확률 분포. 이상확률 분포는 일반적으로 다를 때 많겠죠? 맞습니까? 이상확률 분포는 이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써보세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한 점 확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들어가는 확률이 함수로 표현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이산항공표는 확률 질량함수를 보면 각각 딱딱 확률 다 벌써 있잖아요. 0, 1, 2 이거 다 벌쓰는데 연속 확률표는 이게 한 점의 확률 의미가 없다니까? 이렇게 이 구간에서 확률 의미를 갖는데 이 구간의 확률으로 함수로 주어져요. 맞습니까? 그걸 뭘 갖고 만든 거냐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을 뭘 가지고 이 구간에 떨어질 밀도를 가지고 만든 확률함수예요. 밀도를 가지고 만든 확률함수. 그걸 뭐다? 확률 밀도함수라고 해요. 자, 우리 이산항을 보는 확률 질량함수가 있고 연속 확률함수가 뭐가 있어요? 확률 밀도함수가 있어요. 밀도를 가지고 만든 확률함수인데 맞습니까? 자, 뭐라고요? 확률 밀도함수요. 말 그대로야. 밀도를 가지고 만든 확률함수야. 연속함수보다 어느 구간에 속한 확률이 밀도를 가지고 함수를 표현되는데 그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해요. 우리 이 확률 밀도함수에서 보다 확률을 구할 때는 여기서 확률을 구할 때는 뭘 가지고? 넓이를 가지고 한다. 자, 확률 밀도함수 fx가 되면 이 함수값은 뭐가 됩니까?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라 밀도예요. 이 함수값이 뭐라고요? 함수값은 밀도가 돼요. 그 확률 밀도함수보다 확률을 구할 때보다 넓이가 확률된다. 즉 이렇게 만든 건데 넓이가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이해도 맞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밀도로 만든 뭐라고요? 확률 함수인데 알겠습니까? 이 함수값이 뭐가 돼요? 밀도가 돼요. 그 여기서 확률을 구할 때는 뭐 한다고요? 넓이를 가지고 뭐 한다? 확률을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확률 밀도함수 fx 이발이 떨어지면 자, 첫 번째 봅시다. 1번. 자, fx 함수값이 뭐라고요? 밀도가 되기 때문에 밀도는 음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f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됐어요? 자, 그래서 전 넓이입니다. 자, p, x가 알파보다 베타가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 자, 이게 뭐라고요? 자, 이거 지워되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왼쪽 서 이거 쓰고 해볼게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자, 확률 밀도함수가 뭐다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밀도함수는 밀도를 가지고 만든 확률함수인데, 그렇죠? 밀도를 가지고 뭐다 만든 확률함수예요. 그 함수까지 보다 언제나 밀도가 돼요. 거기서 우리가 보다 확률을 구할 때는 뭐라고요?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넓이가 확률이 된 함수, 그거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이해된다. 넓이가 확률이 된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다 이렇게 이해된다고요. 자, 확률 밀도함수 fx 어느 구간? 닫힌 구간 어죠? 알파, 베타에서 됐을까요? 자,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정의된 자, 확률 밀도함수 fx 이렇게 나오면 자, 기본적으로 뭘 봐서 1번. 자, 함수가 밀도가 되기 때문에 밀도는 보다 음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fx가 이렇게 그려졌다 가정해봅시다. 얘가 y는 fx야. 구간이 알파보다 베타인데 이게 전 구간이 되니까 요 넓이가 하는 거가 이 넓이가 확률의 총합이 돼요.
따라서 전 구간이니까 확률적으로 1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이게. 자, 이걸 아직 여기를 안 배웠습니다. 이걸 적분을 읽습니다. 적분으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갈 때 fx dx. 자, 나중에 여러분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잘 봐요.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위에 있는 플러스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커져요. 커지면 플러스입니다. 이 부호가 똑같으면 정적분과 넓이가 제요. 따라 이 넓이가 얼마다? 1 된다. 이거 뭐 이걸 물어보면 얘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거 넓이가 1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아, 그럼 넓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왜요? 자, 고등학교 수학은 이 확률 밀도로 넓이 구할 때 그 넓이는 뭐다? 직선만 나와요. 따라서 삼각형하고 사각형 얘만 하면 된다고요. 이 곡선 넓이는 수트에서 나오는데 확률 뭐라고요? 어디에서는 학교에서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다? 이 넓이가 언제나 직선 넓이입니다. 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는 뭐다? 직선되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적분을 몰라서 된다. 이거 왜 썼습니까? 이 개념이 얘니까요. 넓이가 넓이. 이 넓이가 1되는 거예요. 이거를 적분으로 쓰면 친다고. 됐어. 자, 두 번째. 세 번째 봅시다. P. 그럼 X가 이 구간 A부터 B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나 똑같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보다 fx 해서 여기 A하고 B가 존재한다면 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바로 뭐다? 이 넓이였다. 이거를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이겠어요? 자, 저 적분이 뭐라고 해요? 아, 저게 넓이였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적분을 쓴 겁니다. 넓이다. 자, 전 넓이에 뭐라고요? 이거 전 넓이입니다. 이거 전 넓이. 전 넓이고요. 전 넓이가 뭐다? 확률의 총합이니까 언제나 1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여기에 속한 확률입니다. 이 구간에 속한 확률은 뭐다?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를 이렇게 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적분은 뭐가 돼? 넓이입니다. 자, 이 부호가 똑같이 풀면 이게 다르면 따르게 나와요. 자, 풀이는 뭐다? 정적분과 넓이가 일치합니다. 이건 나중에 수치를 넣어도 하세요. 이 확률과 통계가 수학 스토리 다 배운 대로 여기 돼 있어서 이런 정도 나온다고. 시고가 나오고 안 배운 정도 나온 거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확률보다 넓이였다는 걸 알아달라는 게 넓이. 글쎄, 그렇지. 얘는 뭐다? 전 넓이는 뭐다? 확률 처합이니까 1되는 거고 특정 구간에 속한 확률은 뭐라고요?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이해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금방 했던 봅시다. 자, 이렇게 저울에 놨을 때 그러면 자, 이거 참고로 기억하세요. 자, 얘가 0부터 3, 6, 9, 10인데 자, 이때만 확률 밀도가 뭐냐면 이게 전체가 다 똑같죠? 어디에 떨어질 확률이 다 똑같으면 직선이 돼요. fx가 보다 12분의 1입니다. 얘가 뭐예요? 확률 밀도함수야. 잘 봐요. 자, 얘가 12분의 1이니까 0부터 10까지죠. 10까지 이 넓이가 얼마가 돼요? 네, 분명히 1되는 거 맞지? 전 넓이가 얼마? 1입니다. 전 넓이가 뭐라고요? 확률 초과니까 1된 거야.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들어갈 확률 이 넓이죠.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얼마다? 4분의 1 맞잖아요. 자, 전 넓이가 1되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뭐다? 요 넓이가 바로 뭐다? 확률이다 라는 얘기예요. P X가 0부터 3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이 넓이가 바로 뭐다? 확률이다. 조금 했죠? 넓이가 뭡니까? 12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3이 되니까 얼마다? 4분의 1에서 넓이가 된다. 됐어. 얘 한번 써봐요. 자, 160쪽 202번 203번 하면 돼요. (200, 203, 204, 205) 좀 풀어보세요. 자, 개념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되게 쉬워요. 문제 풀어보면 아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학생들의 키는 따로따로 떨어지지. 얘는 이상한 문제. 자, 161쪽으로 가볼게요. 똑같은 문제니까 풀면 이해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자, 왼쪽을 잘 이해하세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면 1번, 2번, 3번을 무조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 추가적 일조는 필요한데 이렇게 적분을 암도 적분이 써버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 3번을 얘기하고 갈게요. 자, 14번 봅시다. 자, fx는 k의 3x 하기 1이야. 자, x는 0부터 2예요. 자, 확률 밀도 함수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넓이가 1 되는 거야. 이거 세 개를 만족을 해야 돼. 주로 이거 두 개죠. 얘하고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니까 자, 0 들어가면 K인데 K가 0 들어가면 K죠? K가 밑에 쓰면 돼야 돼. 안 된다고. K가 위로 가야 돼. 무조건. K가 있어요. 0 들어가면 K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2, 3은 6. 7K죠? 자, 2일 떨면 7K니까 K 밑에 있어요. K가 양수였으니까 7K가 더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얼마? 요 넓이가 얼마 된다? 1 되도록 K값 구해달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사다리 거 넓이가 되니까 2분의 1 K에다가 7K죠? 7K에다가 높이 2죠. 얘가 얼마 된다? 1 된다라는 얘기죠. 약분 K는 얼마다? 8분의 2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어렵게 없어요. 자, 그렇게 해봐.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잘 보세요. 자, fx는 자, kx입니다. x가 0부터 1일 때. 자, k 얼마다? 2-x입니다. x가 1부터 얼마? 2가 될 때. 자, p 얼마나? x가 0부터 어디? 2분의 1까지 들어갈 확률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0부터 1까지는 자, 얘가 원점이라 k가 뭐다? 이 밑에 제가 만들겠어요. 자, 이럴 때 k를 지날 건데 이 k가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kx 됐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1 들어가면 역시 k가 되고요. 2 들어가면 0 들어가냐? 따라 2까지.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이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 되면 돼? 1 되도록 먼저 k가 구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지. 얘가 얼마다? 1 된다 해서 k는 1입니다. 얘죠. 0부터 2분의 1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어떤 넓이다?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를 구해달라. 넓이가 확률되는 게 확률 밀도함수로 했습니다. 이 넓이는 얼마인데? 얘가 2가 되고요. 다시 2분의 1이요. 얘가 2분의 1이고요. 얘는 얼마지? 여기다 대입하니까 k가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지. 이 넓이 얼마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얼마다? 확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세요. 208번, 209번 한번 해봐요. 같이 볼까? 얘들아 200번 같이 볼까? 자, 확률 밀도 fx가 1 마이너스 2분의 1 x야. x의 범위가 얼마다? 0부터 2까지다. p
x가 0부터 a까지 갈 때 이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이때 뭘 구하라고요? a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한번 배울게요.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자, 0 들어가면 1입니다. 맞아? 응? 이거 0 들어가면 2잖아. 맞아? 그 다음에 얘가 y의 어떻게 2가 되면 0 되는 거지. 그래프가 이 모양이에요. 자, 이 넓이가 분명 1 맞습니다. 따라가 뭐냐? 확률 밀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 a를 딱 잘랐는데 이 넓이가 얼마다? 4분의 3 되기 바라는 거지. 이해됐어? 응? 이거 알겠어요? 응.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다리꼴보다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더 편하겠지. 이 넓이가 얼마 되는데 얘가 4분의 1 되면 되지. 얘가 4분의 3이니까. 맞아? 이거 사다리꼴 넓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에다가 2-a에다가 높이 a죠. 여기다 a 들어가니까 1-2분의 2예요. 이 값이 얼마? 4분의 1 된다. 됐어. a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4를 곱하니까요. 얘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얘가 얼마 돼요? 1이 돼요. 자, 2-a가 되고요. 여기 2-a죠. 이 값이 1이었다. 됐어. 그럼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a-2의 제곱으로 써도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니야? 1입니다. 그럼 a-2는 뭐가 돼? 풀만 1이 될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자, 3 또는 1이죠. 근데 a가 3 넘어갈 수 있어? 2까지 넘는데? 따라서 뭐다? a 값은 1만 납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거 이해됐어?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일어나세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자, 확률 밀도함수 이해했어. 이제 이 확률 밀도함수보다 특이한 놈이 있다, 특이한 놈. 자, 확률 밀도함수가 누가 되냐? 얘가 되는 거야, 얘. 누구? 얘라고. fx가 확률 밀도함수인데 이놈이 루트 2 파이에 시그마가 1이고요.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이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확률 밀도함수가 얘가 될 때, 얘가 될 거란다? 정규 분포합니다. 뭐라고요? 자, 이때 이 x는 뭐다? 정규 분포 n. n은 뭐다? 노멀이야, 노멀. 그래서 정규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정규 분포. b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항 분포. 됐어요? 자, n은 노멀 정규 분포. b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됐습니까? 자, x는 m은 평균이고요.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시그마는 편집입니다. 그 제곱이에요. 자, 누가? 확률 밀도함수가 얘가 될 때를 말한다고요? 정규 분포라고요. 쟤는 뭐다? 얘를 따른다. 이겁니다. 정규 분포, 얘가 평균이고요. 시그마 제곱 이게 분산입니다. 편집편 제곱. 자, 확률 밀도가 얘가 될 때를 정규 따로 부른 거야. 정규 분포라고요. 이 그래프는 자, 미적분을 배웠으면서 그림을 그려줄 텐데 여러분 아직 수수 안 배웠고 내입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뭐하다? 외운다고요. 됐어?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 가운데 누가 있어요? m이죠. m은 뭐다? 평균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얘가 됩니다. 왜 그래요? 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얘기할게요. 미적분의 미분을 배워보면 내가 증명해줄게요. 자, 이거 미분 때리는 겁니다. 수투 미분은 안 돼요. 미적분의 미분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형 선택사들, 확통, 뭐죠? 미적분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걸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을 암기하셔야 돼요. 됐어? 특징. 그래프가 얘가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다? 금방 이기겠네. 이 평균에서 보다 좌우대칭이라고요. x는 m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면 되죠. f 자 뭐라고 씁니까? 평균 대칭. a 더하기 자 m 플러스 x 하고요. f에 n 마이너스 x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게 봐요. 이게 함수가 똑같은데 이게 얘가 꼭 아시고 모르면 안 돼요. 얘하고 얘가 합이 일정하면 합이 2m이잖아. 그 2m을 2로 나누는 거다 언제나 선대칭이란 얘기예요. 다시 이게 함수가 똑같은데 이 x값이죠. 이거 안에 이 합이 일정하면 뭐다 언제나 선대칭이래요. 그 합을 2로 나누면 선대칭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우리 수학에서 많이 하지 않나 요즘에? 상관없어요. 선대칭. 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인. 자, 사인 함수는 뭐가 됩니까? 자, 모든 x 절편의 점대칭이고요. 모든 x 절편의 중점의 선대칭이 돼요. 따라서 딱 자르면요. 딱 접힌다고. 이거 얼마나? 2분의 3파이가 돼요. 선대칭의 가장 대표는 뭐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얘하고 얘 둘 더하면 언제나 이것도 배웠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됐어요? 자, 얘가 알파라 했을 때 얘가 K가 될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언제나 뭐다? 이 선대칭의 두 배입니다. 얼마가? 3파이였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그거잖아요. 얘하고 얘 둘 더하면 2m이잖아. 이걸 보는데 이걸 만족하는 글이잖아요. 둘 더하면 2m이에요. 그게 뭐다? 선대칭의 두 배가 된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x가 m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 모르면 이 표현은 수학을 배웠으니까 아셔야 된다고요. 자, 이거 한번 써봐요. 자, 선대칭을 정했습니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선대칭 가장 특징이 뭐라고요? 이렇게 선대칭이니까 이거 둘 더하면 이거 두 배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는 모든 x절편의 점대칭이고요. 모든 x절편의 중점의 선대칭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인은 기함수가 되고요. 코사인은 우함수가 됩니다. x절편의 중점이 자, 3대칭 접편은 모르면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요게 이거 2자는 이거 0자 아니에요. 요 2는 숫자입니다. 2는 2.71828로 나가는 무리수예요. 저 2는 뭐라고요? 숫자입니다. 자연에서 일하는데 역시 미적분에 나오는 숫자예요. 문자 아닙니다. 숫자예요. 그래서 시그마 숫자 다 숫자입니다. x만 변수예요. m도 숫자죠. 평균이니까. 자, 여기서 이 x만 변수고요. 나머지가 다 상수입니다. m 평균 아닙니까? 얘도 숫자라고. 이거 지수함수예요. 여기서 숫자라고요. 시그마 표준비사죠. 파이 다 숫자라고요. 자, x만 변수예요. 자, 됐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뭐 증명하기 간단해요. 얘하고 얘를 갖다가 뭐다? 여기다 집어넣기. 집어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얘는 뭡니까? 여기다 m 플러스 들어가니까. 넣어보세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이거 대입하니까 m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거 맞지? 얘가 딱 지우죠. 이거 제곱이야. 어떻게? 제곱. 자, 오히려 뭐예요? 얘를 보세요. 자, 루트 2 파이 시그마보다 1이고요. 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자, x의 m 마이너스 x 빼기 m 이거 제곱이 되니까 지워져서 플러스 바뀌니까 둘이 똑같죠. 이게 같다 나가는 보다 얘는 선대칭이었다. 이건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같다를 보여주면 이 그래프는
평균에서 보다 선대칭이다 라고 보인 결과입니다. 자, 저거 써봐요. 자, 선대칭을 증명했습니다. 나머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외우셔야 된다고 봐. 자, 집어넣으니까 똑같다. 그래서 뭐다? m에 대해 선대칭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제곱을 하기 때문에 같은 거죠. 맞아요? 이거 x 제곱이잖아요. 이것도 x 제곱이죠. 됐어? 그래서 뭐 똑같다. 얘도 역시 그래프 배울 때만 얻어도 돼요. 문제부터는 되게 쉬워요. 통계는 뭐다? 음영이 없어요. 음영이 몇 개 없다고 몇 가지 없어요. 10가지도 안 돼. 너무 쉽지 문제가. 응? 그래서 통계 나오는 요 10가지가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10가지가 안 된다고 왜 못해요? 당이다 하지. 응?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대단히 지워도 돼? 응? 자, 두 번째부터 2번. 자, 2번은 그러면 이 m에서 뭡니까? m에서 최대값이죠. 이게 무슨 값이 돼? 최대값이에요. yc가 어딘가 있겠지. 이거도 쓸까요? 자, 얘가 최대가 이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m 넣어봐. 이거 사라지지? 이게 숫자의 영승입니다. 숫자의 영승은 1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최대값이 루트 2 파이 시그마 벌이다. 이게 최대값입니다. 자, x는 m에서 자, 최대값. 자,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식이 나오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식이 안 나오면 평균에서보다 최대값이다. 식이 나왔으니까 n 들어가면 얘가 영승이니까 요거의 영승은 1이죠. 요거만 나오는 거냐? 왼쪽보다 최대값이다. 얼마가 됩니까? 루트 2 파이 시그마가 1을 갖는다. 이게 최대값이지. 자, 세 번째가 3번. 이해됐어요? 응?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자, 얘 역시 뭐가 되고 확률 밀도함수니까 얘가 지수함수 아니에요? 지수함수 맞죠? 지수함수. 지수함수 맞잖아요. A의 X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Y가 항상 0보다 크지. 따라서 fx는 뭐다? 0보다 커요. 됐으니까 x의 범위는 뭐다? 이것도 안 배우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이걸 수전체라고 해요. 무한대 굉장히 커지는 상태. 이것도 안 배우고 있지. 응? 얘가 뭐라고? 무한대 굉장히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가 수전체를 쓴다고. 자, x의 범위가 얘가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성이된 확률 밀도함수다라는 게 이제 이거를 해주세요 그냥. 자, 네 번째 4번. 얘는 계속 다간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쭉 가면 다간을 만나지 않아요. 점근선이죠. 자, 점근선이 뭐가 된다? x축이었다. y는 0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작업 써보겠어요? 답변이 없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보다 더 답답하겠지만 말이야. 자, 보세요. 잘 봐요. 점근선 얘기했고요. 그냥 이런 문제는 여기는 안 배우니까 써놓기만 하셔야겠습니까? 뭐한다? 쓰기만 한다. 그래서 기대값 뭐라 적었냐면요. 기대값 x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때 x fx dx 6번 v죠. 분사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때 x의 제곱 fx 제평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때 f
xfx dx 전체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제평 마평제죠. 됐습니까? 자, 제곱보다 이게 확률력 한다고 확률하고 평균적입니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이게 그냥 썰프가 되고 5번 조건은 자, 썰프하는 거. 나중에 5번 조건은 나중에 적분을 배운다 해보도록 하세요. 혹시 확률 통계 선택한 사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수능에 확률 볼 사람들은 수투의 적분을 배운다 이거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쓸게요. 이렇게 적분으로. 그리고 7번까지 해야겠다. 원래 이게 5번인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갈 때 fx dx 이것도 역시 확률 밀도함수니까 전넓이가 말하고요. 전넓이는 2이다. 전넓이 1입니다. 확률 밀도함수니까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넓이를 이제 적분하고 구한다고요. 이게 적분 기호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s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인테그랄 s를 길게 늘리기 s를 길게 늘리는 겁니다. s 이거 s자 s자 인테그랄 뭐로 읽어요? 인테그랄로 있습니다. 인테그랄 통합의 뜻이요. 인테그랄 통합. 내가 진짜 확 통하면서 시그마가 있고 적분가 있고 미분 사실 이게 또 미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미분은 이제 미적분에 미분하니까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울게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인데 잘 봐요. 자 9번 연필내기. 자 9번 중요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시그마가 커지면 자, 시그마가 커지면 어떠냐면 이 시그마가 커지면 시그마가 커지면요. 잘 봐요. 자,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커졌어. 이 높이가 낮아지겠지. 됐어요? 다시. 이게 최대값인데 이 시그마가 커져요. 커지면 높이가 보다 낮아진다고. 아, 이거 중요합니다. 높이가 낮아진다. 이제 시그마의 크기를 뭐 가지고 이 높이 가지고 이 높이 가지고 이렇게 봐봐. 확률 밀도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다 두 개. 하나가 여기 있고요. 하나가 여기 있어요. 자, 얘가 A고의 B입니다. A가 B 중에 시그마 누가 더 큰 거야? 시그마는 B가 더 큰 거라고요.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가 낮아져요. 됐어?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딱 그랬을 때 한번 준비됐어. 자, 10번째입니다. 시그마가 같으면 자, 시그마가 같은 두 정규평균은 합동입니다. 자, 시그마가 똑같은 거다? 평행이동을 곱비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합동이 된다. 시그마 같은 거라고요? 합동인 정규분포 곡선이 된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시그마가 중요합니다. 시그마가 똑같으면 뭐라고요? 합동이답니다. 평행이동 겹치입니다. 자,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가 낮아지고요. 시그마가 같으면 둘은보다 합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높이가 낮아져요. 얘는 평균에서 흩어지는 거 커져야 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지고 똑같은 넓이가 1될 거니까 옆으로 퍼질 수가 없어요.
이러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규분경의 해석이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자 B반 있고요. 이렇게 A반 있어. M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M반이에요. 자, 이게 A반이고요. 얘가 B반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높이. 이렇게 C반 있어요. 얘가 M2예요. 자, 이거를 비교할 수 있다. 뭘 비교해요? 자, 봐요. N1보다는 자, 이거 A 쓸게. M으로 쓰자. 자, 그렇죠? 이게 쓸 필요가 있네. 잘 봐요. 자, 평균 어떤 평균은 MA, A반 평균하고 MB반이요. 평균 똑같고요. 누가 크니까? C반 평균이 커요. 이게 MC야. 이 중앙의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A반과 B반 평균이 똑같은 거고 C반이 A반보다 평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가다 보세요. 시그마. 시그마 A반하고 시그마 B반이죠. 자, 시그마 커지고 높이가 낮아진다 있어. 낮은 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똑같으니까 C반하고 얘가 똑같다. 요거를 분석할 수 있다. 요게 11번이야. 한번 써봐요. 높이가 똑같으면 시그마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높이가 똑같으면 뭐다? 시그마가 똑같다. 자, 이게 시그마 같다는 표현이 저렇게 높이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시그마 똑같다는 표현이 이렇게 높이가 같다 나올 경우도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는데 뭐 비슷한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르고 자르고 4개이죠. 이변과 이변이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이해하고요. 이게 모두 같다. 하나 갖고 안 돼요. 2개 정도 나와요. 자, 이변하고 이변이죠. 이게 몽땅 같다.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누구가 똑같다? 시그마 같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K반이고요. 이걸 S반이고 S대반. 이거를 Y대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할 수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도 누구를 한다고요? Y대반이 S대반이 공부 더 잘하죠. 여기 높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의 S하고 시그마의 Y가 똑같다.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시그마. 표준 표시랑 똑같다가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렇게 높이로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자, 이거 한번 써봐요. 자, 시그마가 똑같다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됐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째.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넓이를 구해봤어요. 확률 밀도로서 뭐였어? 넓이가 확률이었다고. 됐어? 그래갖고 이 확률 밀도함수가 실제 구했습니다. 넓이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 M이죠.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자, 이게 이제 그 변곡점을 하는데요. 야,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좀 가는 빼고 어려우니까. 자, 이 넓이. 요 넓이에 사는 거예요. 이 넓이가 얼마냐면 얘가 M 더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M 빼기 시그마예요. 요 넓이를 누가 계산했어? 속셈이 계산했겠지. 이 넓이가 얼마냐면 계산했더니 소수 5번짜리에서 반환을 분석합니다. 우리 계산 못해요. 얘가 0.6826이에요.
자, 더 넓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m 더하기 2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지.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면요. 얘를 이렇게 쓸게 그냥. 자, 이 넓이는 얘는 0.6826이었고요. 이 넓이는 0.9974야. 477가 두 배니까 0.954에 0.974 맞나? 0.9 얼마였는데? 안 나오겠네. 0.9543인가? 이거 두 배 보세요. 0.4772 곱하기 0 얼마지? 4가 되고 4가 되고 954 맞네요. 0.9544. 자, 한 칸 더 드렸습니다. 여기. 자, m 더하기 3 시그마죠. m 마이너스 3 시그마. 이거 계산하니까 얘가 얼마냐면 0.9974. 이 넓이를 그랬다고요. 자, 우리 계산 못해요. 누가 하였어? 통계학사 아니면 석자이겠지. 얘 한번 써봐요. 자, 이때 이 정규 분포의 한계 10 몇 번이야 이거? 13번이야? 이게 몇 번째야? 응? 모르지. 이게 숫자들이야. 한계. 이 정규 분포의 한계는 뭐였냐면요. 바로 요게 한계였어. 성적입니다. 얘 뭐랄까 이거를. 물리투. 얘 뭐다? 지구가 관이야.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학생하고 이 B라는 학생 얘가 문제였다. B 맞아요? 밑에가 보다 성적이야 성적. 그러면 현재 B라는 학생이 L 학생보다 시험을 잘 본 거야. 성적이 높죠. 성적이 높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여기 집단의 하위권이에요. 맞아? 얘는 여기 집단보다 상위권입니다. 이들을 점수 주면 하위권이 상위권보다 성적이 월등히 잘 봤어요. 맞아 안 맞아? 이게 얘 어떻게 이게 되나? 억울하지?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혜인아 안 억울해? 억울하지? 미신 억울하겠지? 그래 어떻게 억울해요? 여러 편 했으면 졸라 억울해. 아니 내가 공부 잘하는데 성적이 많이 안 돼가지고 이제 됐어?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틀리기 시작하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자.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계를 뭐냐면요. 정규 한계는 비교가 불가능해. 비교. 뭐가 불가능해? 얘가 비교가 안 된다고. 비교가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인지 비교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를 통일시킨 거야. 통일. 그게 바로 뭐다? 표준화예요. 표준점수. 자, 표준화가 왜 나오냐면 Z는 뭘 쓰냐면 자, X-M이죠. 얘를 시그마로 넣습니다. 얘를 사용해서 X를 뭐하다? Z로 통일했습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표준화 변수 또는 뭐다? 표준 척도라고 합니다. 표준화 변수 또는 뭐다? 표준 척도. 선생님의 표준화 표준 척도. 표준화 변수 또는 뭐다? 표준 척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척도란 말을 쓸게. 표준 척도. 여기다 평균을 빼서 시그마로 나눈다고요. 됐어? 평균을 빼서
시그마 나온다. 말 그대로 붙여 이렇게 볼게요. 처음엔 이상한데 여기서는 이거죠. 자, 평균을 빼서 시그마를 나누세요. 이거를 평빼신하다. 여기다 평균 빼서 뭐다? 시그마 나누면 x가 뭐로 바뀌어? z가 바뀌는 거예요. x에서 평균을 빼서 시그마 나눈다 해서 평빼신하다. 이게 바로 뭐야? z를 배우세요. 자, 인간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이 z를 진짜 기가 막힌 식이거든 이게. 자, 일단 여기까지 써보세요. 이 z가 뭔가 보세요. 뭐야? z가 뭐냐? 자, 평균시합니다. 평균을 빼서 시그마 나누면 모든 정규표가 z가 통일해버려요. 이 통일이 되니까 뭐 한다? 비교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x가 몽땅 다 x가 여러 개 있으니까 x가 다 있는 x의 정규표, x 정규표, 뭐 x 다 해갖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평पे시를 하면 z로 통일해요. 자, 통일되니까 이게 뭐 한다? 비교할 수 있다고요. 누가 상당히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다 비교할 수 있다고요. 통일되니까. 자, 잘 보세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걸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기대값 Z입니다. 시그마 Z죠. 얘는 기대값 시그마면 X 빼기 시그마 M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죠? 시그마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요. 시그마분의 기대값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니까 얘가 M이고 얘가 M이지. 아, 그러니까 평균이 0이 돼요. 아, 얘를 사용하면 모든 자료의 평균이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 M이니까 자, 덧셈해서 0을 안 만들어서 얘 빼버리고요. 시그마분의 시그마 X가 되니까 얘가 1입니다. 이 Z 평빼시를 사용하면요 모든 정규표는 평균이 0이고 별표가 1로 되는 이거로 통일된다고요.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봐봐.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아까 그 AB 운명 보세요. AB 운명은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얘가 A였고요. 얘가 B였기 때문에 X일 때는 얘가 높지만 얘가 Z로 바뀌면 전혀 다르게 나오죠. 얘가 Z가 되면 하나의 얘가 되고요. A는 이쪽에 있고요. B는 이쪽에 있어. A가 B보다 시험을 훨씬 잘 봤다 라는 게 요즘 보는 표준점수 그 얘기예요. 됐어. 이거 써봐요. 자, Z의 치료 배경이겠습니다. Z는 뭐라고요? 비교가 불가능하다. Z를 사용해 Z가 평पे시한데 얘를 사용하면 평균이 0이고 편집표가 1로 몽땅 다 통일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A와 B가 X일 때는 B가 A보다 성적은 높겠지만 G로 바꾸면 A가 B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잡은 거지. 됐어요. 이 개념이 하나 개념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됐습니까? 잘 봐요. 이거 이해됐죠? 그렇지. 참고로 여러분이 봐도 수능이죠. 수능성적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어진 내용 방식하기로고요. 결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어영어 수학기 국영수 표준수는 국영수죠. 얘만 사면 표준점수가 되는데 이걸 바꾼다고요. 이걸 변환 표준이라는 말이 옛날에 변환 표준점수라 했었는데 지금 그냥 그걸 표준점수를 부릅니다. 자, 평पे시라가 표준점수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변환 표준이라고 했어요. 변환 표준. 어떻게? 국영수는 20 곱하기 시그마 x라는 얘기죠. 더하기 얼마? 100입니다. 따라서 5등급이 100점 되는 시험이에요. 중간에 딱 100점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탐구는 자, 10 곱하기 15는 얼마다? x 빼기 1이에요. 더하기 얼마다? 50이었다. 이게 탐구의 표준이세요. 이해됐어? 따라서 평균에서 높은 점을 받을수록 표준수가 높아진 거예요. 됐어? 이게 부경수, 표준수. 그러니까 그 뭐야? 표준수만 보면 여러분이 뭐다? 평균하고 시간을 알면 원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x가 뭐야? 원점수라고 해요. 이해됐어? 나중에 여러분들 뭐 평가에서 뭐 원점수 안 나오고 표준수로가 나올 때 그때 원점수 3만구 이겁니다. 얘를 사이에 수집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평균하고 시간을 알면 보다 원점수 얘를 구할 수가 있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 하냐면 자 x가 주어지면 z로 바꿔서 뭐한다? 확률을 구하시고요. 확률이 나오면 z로 구한다? x로 구한다. 이거잖아요. 다시 자, 그 다음 되시면 여기서요. 자, x가 나오면 g로 바꿔서 뭐다? 확률을 구하고. 그렇죠? 자, 확률 나오면 z로 보다 x로 구한다. 얘는 커트라인이고요. 여기 대표적인 거는 라플라스 정리야. 라플라스의 정리다.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설명해줄게 이제. 자, x가 나오면 z를 바꿔서 확률을 구하고, 자, 확률 나오면 z를 바꿔서 x를 바꿉니다. 이건 그러면 두 문제 다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작게 되면 무조건 두 개 다 나와요. 기말고사 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표준 정기 분포는 자 보세요. 자, 스몰 z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t 얼마다 z가 0부터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자, 스몰 g까지 갈 때 확률을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면 자, 이 표준 자 이거였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망했는데 이게 딱 끝까지 설명했어야 되는데 가운데 끝나니까 이 가운데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m이었죠 처음에. 자, 여기가 m 더하기 시그마였고요. 얘가 m 더하기 2 시그마고요. m 더하기 얼마가 3 시그마였어요. 얘는 뭐였던 얘기다? m 마이너스 시그마였고요. m 마이너스 2 시그마고요. m 빼기 얼마다 3 시그마였어. 이 넓이가 얼마겠지? 이 넓이를 계산한 겁니다. 뭘 사용해서? 적분으로. 그래, 여기 수트 잘 보고 적분을 말 쓰니까 이런 거 낯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건 적분을 배웠던데 처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적분으로 계산한 건데 요 넓이가 얼마냐면 소수 몇 번째짜리? 5번째짜리 반올리면 그 상관입니다. 나 이거 얼마냐면 0.682유제. 자, 그 다음에 여기 저 20을 계산하면 여기 얼마냐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 넓이가 이 넓이의 넓이 이쪽 넓이가 얼마냐면 0.9543입니다. 그 다음에 30을 계산하면 자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얼마냐면 0.9974. 됐어. 자, 근데 이 z를 사용하면 z는 뭐다? 평균 심하죠. 시그마분의 x 플러스 m 얘를 사용하면 평균이 0이고 얘가 1되니까 이 값이 0대로 보고요. 얘가 1되고 2되고 3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야. 자, x가 나오면 이를 x로 푸는 것보다 z를 바꿔주거든요. z를 구해놨다고 해요. 어디에 구해야 되냐면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자, 198페이지 보면 여기 있어요. 표준 정규분표. 그거 보이죠? 자, 이거를 똑같이 오래 계산 못해요. 오래 계산 못하고 적분을 사용해서 요 넓이 있고 0부터 1까지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 이거를 마찬가지로 소수 몇 번째짜리
5자까지 구해서 거기서 반원리만 근사값으로 계산이 된 게 이게 표준 정기부표예요.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항상 거기 이거 뭐라 나왔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Z에서 0부터 이 오른쪽만. 자, P 얼마라고요? Z가 0부터 보다 요 Z인데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다 라고 쓰인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2분의 1입니다. 0.5까지 1, 1.5, 2, 2.5, 3. 이게 대표를 많이 쓰니까 얘만 써보면 자 여기 0.5 관찰해보세요. 0.5 0.191로 써있죠. 이거 얼마나? 0.191로야 0. 얼마? 3414. 자 1.5에 0. 얼마지? 1. 얼마입니까? 0.4332. 자 2는 0. 얼마다? 4772죠. 0.4772. 그 다음에 2.5는 0.4987인가요? 0.4938. 얘가 0.4987.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게 뭐 한 거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 Z가 0부터 항상 오른쪽. 요거 넓이, 이 넓이, 즉, 요 확률이죠. 이 넓이가 계산되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0부터 뭐라고? 오른쪽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Z를 구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뭐라고요?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다 이렇게 잡아요. 자, 첫 번째부터 유형. 자, P 얼마나 Z를 구했는데 얘가 1부터 2예요. 여러분 풀려면요. 잘 보세요. 자, 얘가 먼저나 보다 원점 대칭입니다. Z니까 0이 되군요. Z죠. 자, 그럼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지. 자, 나온 거 언제나 뭐라고? 이렇게 이 Z값이 나오면 Z가 구해지면 0부터 Z까지 뭐라고? 그 넓이에요. 그 얘가 줄 거야. 여기 들어갈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0부터 2까지죠. 요 넓이에서 이쪽 넓이 뭐라고? 뺀다고요. 다시요. 얘가 뭐라고요? P. 자, Z는 0부터 얼마? 2에서 뺀다고요. P. Z는 얼마다? 0부터 2까지. 이렇게 쓴다고요. 자, 이거 뭐라고? 0부터 오른쪽만 서 있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0부터 2까지가 저기 있잖아요. 0.4772에서 빼기 0. 얼마다? 3414입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이거 이해됐어? 했니 알겠어?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는 P, Z가 마이너스 같다. 자, 얘가 누가 똑같습니까? P, Z가 이거 서로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니까. 자, 얘가 어떻게 푸냐면요. 이 반쪽 확률이 얼마입니까? 0.5예요. 왜? 전체가 1이니까. 됐어? 이 전체 넓이가 2잖아요. 자, 반쪽이니까 얘가 어떻게 푸냐면요. 됩니다. 요렇게 했을 때, 그려보세요. 얘가 0이고요. 1.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체 0.5지. 0.5에서 뺀다고요. 얼마? P. Z가 0부터 1까지다. 됐어.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0.5 마이너스 0.3414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응? 한개 알겠어? 어디서 모르겠어. 자, 봐. 이 표준 정규표는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 원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이 전체 넓이가 보다 확률 밀도함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전 넓이가 1돼요. 근데 이 Z는 뭐다? 언제나 이 확률은, 표준 정규표 확률은, 이게 0.5란 말은, 0부터 0.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19라는 얘기예요. 얘가 1이란 말은 0부터 1까지 들어갈 확률이 0.3413이다. 이게 3이란 말은 0부터 3까지 들어가는 게 0.4987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이런 거 안 나와 있다고.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금방 했잖아요. 요거 넓이, 요 확률에서 요 넓이를 빼면 이 넓이가 나온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이 넓이가 얼마인데? 0부터 2까지야. 얘가 2까지니까. 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Z가 2라고요. 됐어. 거기서 이거 빼. 0부터 얘를 빼면은 얘가 넓는 거 맞잖아. 얘도 봐봐. 봐봐. 둘이 같아요, 확률이. 왜? 원점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1번 생각하는 이 반이 얼마나? 반이 0.5잖아요. 0.5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직접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0.5에서 요거 빼면 되고, 요거 0.3413이잖아요. 반이 0.5니까 0.5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어? 자, 세보세요. 자, 또 어떤 모양이 있었겠지? 아, P Z가 100일부터 2까지. 얘는 그림을 항상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2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에다가 여기 들어갈 확률을 더하면 되지. 됐어? 근데 여기 확률이 뭐가 똑같아요? 1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푼다고요? 항상 0부터 오른쪽만 나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P Z는 100일부터 0까지에다가 P Z는 0부터 2까지. 요거 이해되니? 맞아? 이 넓이에다가 이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넓이 나왔죠? 2를 찾아야되니까 저기 2 찾아봐. 0. 얼마다? 4772가 돼요. 얘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원점 배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하고요. 누가 똑같다? 0부터 1이 같다고 넓이가. 배치니까 대강 호환이니까. 아, 따라서 얘는 얘를 0.3413이다. 두 개 더면 되겠지. 이게 됐어요? 응? 혜진이 알겠어? 수현이 알겠어? 자, 이제 풀어봅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통계 부분은 외국어나 이해 부분이랑 똑같다고. 자,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자, 167쪽. 그 다음에 210쪽, 210번. 오늘 정기부 끝나면 제가 정기부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싫어. 자, 마지막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제. 진짜 쉬워요. 이게 이제 말이 꼬여서 나왔을 때 이거를 해석을 잘하면 되는데 그거만 할 줄 알면 다 맞습니다. 통계는 수능 문제도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수능에 통계 틀리면 수능 망한 거야, 알겠어? 그만큼 통계가 가장 쉽습니다. 자, 16번 봅시다. 자, x의 분포는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p x는 작가가 12가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다. 여기다 써있네. 없네요. 이거 첨부하세요. 자, 평균을 나타내는 식. 다음은 평균입니다. 자, 평균을 나타낸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똑같습니다. P 얼마라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봤습니다. P 얼마다? X가 B와 같다. 얘가 떨어지면 평균이 뭐냐면요. 평균은 자, 2분할마다 A 나누기 2야. 둘의 중점의 평균이야. 자, 왜 그런 거 설명할게요. 자, 정규 분포의 그래프에서 X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M에 대해서 대칭 상황인데, 그렇죠? 자, A가 2분하니까 이 넓이하고 작다 이쪽이죠. 이 넓이, B 아니야? 이 넓이가 확률이니까 같다란 말은 딱 저 부분에 접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따라서 이 둘의 중점이 누가 있으면 돼? 평균이 때리죠. 따라서 이런만 떨어지면 둘의 중점이 평균이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P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플러스 P 얼마다? X가 B보다 같다. 얘가 얼마다? 1이다. 자, 얘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X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A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A가 B보다 컸다 합시다. 여기에 들어갈 확률하고요. B가 이쪽에 있어요. B. 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인데 둘 더해서 1이 된다는 말은 결국 뭐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은 얘기죠. 자, 요걸 때려서 딱 집어넣기 메꿔줘야 이 전넓이가 2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둘 다음에 1이 된다는 말은 뭐다? 역시 A 플러스 B를 이뤄가는 게 바로 M이었다. 자, 얘 한번 써봐요. 그게 됐어? 응, 준비가 됐어? 자, 잘 보세요. 평균 1번, 2번. 몇 개 더 했는데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 나중에 상담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일단 168 정도 풀어봅시다. 자, 따라서 얘 때문에 그렇죠. 얘하고 얘가 나왔으니까 나는 M이 나온 거죠. 얼마입니까? 2분의 12 더하기 18이니까 얼마? 15가 평균이다. 얘가 얼마입니까? 15로 바뀐 거야. 됐어요. 15였다. 자, M 구했습니다. 그냥. 자, 컴퓨터 풀어보세요. 자, 이제 보이죠? 자, 하나 더 쓸까요? 여기 3번입니다. 여기 봐봐. P. 확률이죠? X가 A, P인데, 자, 이거가 뭐다? 최대입니다. 자, 확률이 제일 큰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언제 제일 큽니까? 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정기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넓이가 제일 큰 경우는 여기 M이 있으니까 이 둘의 중점이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면 이때 이 넓이가 제일 커지는 거 아니야? 이때도 뭐다? 이 둘의 중점이 바로 뭐다? 평균을 차면 넓이가 제일 커집니다.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뭐다? 얘였다. 일단 3개 찾았어요. 선생님 찾아보면 5개가 된 것 같은데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대표적인 인형 1번, 2번, 3번 꼭 아세요. 1번, 2번, 3번. 자, 평균을 나타내는 식. 216번을 풀 때 필요합니다. 216번을 풀 때 필요하다.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 중요하니까 잘 아세요. 자, 그 다음 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자, X가 정기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른다. P X가 25부터 어디까지입니까? 40까지. P X가 얼마다? 60 이상이었다. 잘 보세요. 뭐 연습하는 거다? X가 나오면 Z로 바뀌면서 뭐다? 확률이 나온다. 이건 소리인 거야. X가 나오면 Z로 바꿔서 뭐 한다? 확률을 바꾼다. 확률을 바꾼다. 그 Z는 뭐라고요? 평균이라고. 됐습니까? 자, 보세요. P. 자, Z가 되는 거죠. 자, 평균이 40이니까 X가 40이죠. 평균이 40이에요. 시그마 얼마다? 10입니다. 자, 얘는 맞아. 25 마이너스 40이고 평균이 10이에요. 자, X가 나오면 Z 바꿨습니다. Z는 뭐라고? 평균이라고. Z가 뭐야? 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40이에요. 시그마가 10이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뭐다? Z 바꾼다. 이해됐어?
그 얘가 뭐가 되니? G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오른쪽 얼마? 0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여기 들어갈 확률은 1.5 똑같으니까 얼마다? 0.433이다. 얼마? 0.433이 됐어. 여러분 찾으셔야 돼. 선생님이 이거 뭐 두 사람 머릿속에 뭐 외운 건 아닌데 하도 많이 사고 그걸 들어가는 뿐이에요. 그래서 자 얘봐요. P 자 Z는 바꿉니다. 편 빼시나요? 60에서 얼마? 40을 빼시고 나오니까 P Z는 표현하던 얼마? 2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2가 여기 있는 거잖아. 따라 이 딱 반쪽이 얼마다? 0.5니까 0.5에서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0.477이죠. 얘를 빼니까 0.0662228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자, 컴퓨터 보겠어요? 자, X가 나오면 Z를 바꿔서 뭐다? 확률을 바꾼다. Z가 뭐다? 편빼 신하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170쪽 봅시다. 자, X의 분포는 정기 분포 얼마다? 50,5의 제곱을 따른다.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지. 이 확률이 0.0013이에요. 이때 K가 관리죠. 잘 봐요. 자, 따라 P 뭡니까? Z는 평빼시나 K-50을 5로 나눈 거 아니야? 이게 얼마라고요? 0.0013이야. 그럼 얘는 어떤 말이 돼야 되지? 크거나 같다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여기. 여기가 0.0013이니까 얘가 0. 얼마다? 자, 0.5에서 0.0014를 빼니까 0.4987이지. 맞아? 그럼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3이라고 해. 얘가 뭔데? 얘 아닙니까? 봤어요? 따라서 5분의 K-50이 얼마가 되는데? 3이 되면 되죠. 자, 넘어가니까 K 값은 얼마다? 65였다. 자, 컴퓨터 풀어보겠어요? 자, 220 하나 풀어줄까요? 자, X가 정규 분포 M, 10의 제곱을 따른다. P X가 45죠. 이 확률이 0.1587이다. 이때 K 값 구하는 얘기죠. 이때 상수 M 값을 구하라. 됐어요? 그럼 그대로 푼 거 아니야? 자, Z 바꾸니까 평빼시나 아니야? 자, 45 마이너스 M을 10으로 나누면 되죠. 0.1587이니까 이렇게 정의가 돼서 자, 여기죠. 얘가 0.3413이니까 이쪽이 0.1587이야. 그럼 얘가 되는데 왜죠? 자, 이쪽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얘는 뭐라고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그래 여기 들어간 게 0.1587이지. 얘가 3대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야? 1 된다면요. 됐어. 따라서 이게 얼마 되면 되는데 이게 얘가 될 거니까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 된다. 맞아요? 따라서 45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m 값은 얼마다? 55가 정답이지.
171쪽 19 보겠습니다. 됐어. 혜연이 알겠어? 수연이 알겠어? 자, 보세요. 자, x의 분포는 정규분포. 평균이 164고요. 컴마 5의 제곱을 따른다. p 얼마다 x가 얼마 이상 170 이상이죠. 자, 그리고 p 얼마다 x가 얼마 160 이상 170이죠. 자, 전체 설명입니다. 자, 퍼센트는 뭐라고요? 퍼센트는 뭐다? 확률 곱하기 100입니다. 자, 퍼센트는 뭐라고요? 자, 퍼센트는 자, 확률 곱하기 100이요. 확률 곱하기 100. 요게 퍼센트가 된다. 보세요. 몇 퍼센트냐 그랬으니까 이게 확률 구해서 얼마다?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P Z는 100배시나. 자, 170 마이너스 164를 풀어놓는다. 나누는 거지. 그 얘가 얼마입니까? P Z는 풀어놨다. 5분의 얼마다? 얘가 얼마죠? 8이니까 1.6인가요? 1.6 맞아? 없는데? 다시 빼니까 얘가 5분의 8이잖아. 5분의 6이군요. 갑자기 8로 보이지? 얼마죠? 1.2입니다. 1.2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1.2가 있잖아요. 여기다 확률이지. 0.5에서 뺀다고요. 자, 1.2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1.2가 0.384구예요. 0.3849. 자, 얘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0.115이죠. 따라 퍼센티지가 얼마다? 11.51%다. 그렇으면 되겠네요. 자, 하나 보세요. 여기는 Z가 자, 170에서 얼마? 64를 빼니까 얼마죠? 6입니다. 5분의. 얘는 얼마죠? 자, 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5분의. 그 얘가 얼마지? P Z는 마이너스 0.8이고요. 오른쪽 얼마다? 1.2가 돼요. 자, 그린 거 됩니까? 이렇게 돼서 0 기준으로 얘가 1.2가 되고요. 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0.8이지. 이 넓이. 됐어. 그러면 0.8이 얼마입니까? 0.288이래요. 0.2881에다가 1.2가 얼마지? 1.2는 0.3839. 0.384를 더하니까 0, 2, 하나 나와서 7, 6, 0이죠. 0.6720이에요. 맞나? 6, 7, 3인가? 3이네, 3 올라가서. 됐어. 자, 따라서 뭐라고? 학생이니까 학생은 뭐다 똑같이 0.6730 곱하기 얼마다? 사람수 1000명이죠. 따라서 얘가 얼마입니까? 1000 곱하니까 673명인가요? 됐어요. 자, 사람도 뭐한다? 반을 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옛날 어떤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4를 반을 보라고 그러는데 4는 반을 보면 알겠어요? 네. 자, 그 밑에 보겠어요? 자, 220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400자로입니다. 400자로. 자, x의 분포는 정기분포. 평균이 얼마다? 154. 표준 편차가 4의 제곱 잡는 거지. 이때 p 얼마나? x가 얼마? 148 이하죠. 얘는 몇 자루냐? 라고 물었으니까 자, p z는 평균이나 자, 148 마이너스 154 나누기 40.
P 얼마입니까? Z는 작거나 같다. 이 얼마죠? 6인가 6? 마이너스 6? 이거 얼마야? 몇일까? 마이너스 6 맞아요? 응? 마이너스 6. 자동하니까 마이너스 1.5인가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5가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이죠. 자, 0.5에서 얼마를 빼요? 1.5가 0.433인가요? 그치? 0. 얼마다? 4332를 빼니까 0.0668이죠. 맞아? 응? 1.5 0.43. 4332. 네, 43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43? 43. 그러네요. 43. 이거 풀어놨지. 자, 빼기가 얼마지? 7이고요. 0, 0인가요? 맞아? 따라 0.07 곱하기 얼마다? 400이잖아요. 그래서 28자루가 정답이지. 됐어? 자, 172쪽 봅시다. 좀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하세요. 자, 이제 역으로 가는 과정인데, 자, x가 나오면 z로 바꿔서 뭐한다?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고, 자, x가 나오면 z로 바꿔서 뭐한다? 확률을 구한다. 지금 했던 거예요. 자, 요거 대표문하고 요 다음 단어면은 라플라스형입니다. 이제 반대로 확률이 나오면 z를 구해서 보다 x를 바꾼다. 이 과정이죠. 자, 예를 들면 자, 320명 모집하기 위해서 2,000명이 있어요. 자, 320명을 모집을 할 건데 몇 명? 2,000명, 2,000명. 이때 자, x의 점수의 분포는 정기분포 얼마? 450.75의 제곱을 따른다. 이때 커트라인이죠. 맞아? 요게 바로 뭐다? 이게 커트라인 묻는 문제예요. 커트라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트라인. 됐어. 그러면 자, 320명을 모집하는데 2,000명이 있었으니까 합격할 확률은 얼마지? 2,000분의 320이니까 0.162 합격할 확률입니다. 맞아? 자, 점수는 높은 쪽부터 기록은 낮은 쪽에 합격한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합격하는 건 뭐예요? 점수는 높은 쪽으로. 높이서 잘 맞춰야 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기록을 보면 많이 틀려요. 똑같은 문제인데 기록은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있어? 기록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 이러보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자 0.16이죠. 상위 16% 안에 들어야만 합격한 거야. 그럼 얘가 얼마? 여기는 0.34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뭐다? 커트라인이에요. 얘가 얼마인데? 1이라고 1. 1은 뭐였다? 평배시나 x-m이죠. 450 75. 요 x가 바로 뭐다? 커트라인이란 얘기죠. 자, 확률 나오면 이게 z타입니까? z를 구해서 그 다음에 x를 구하시면 요 x가 바로 뭐다? 커트라인이란 얘기. 이해됐어? x 몇 점이다? 450 75 525점이 커트라인이다. 자, 오늘 보겠어요? 자, 봅시다. 이제 정기분포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이항분포와 정기분포 사이 관계인데 이거를 합시다. 라플라스의 정의랍니다. 라플라스 정의. 자, 라플라스 정의가 뭐냐면 이산 확률분포 가운데 대표가 이항분포죠. x의 분포가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 이 n이 뭐라고요? 충분히 클 때입니다. n이 커지면 뭐라고요? 얘는 2약 같아집니다. 자, x의 분포는 정기분포. 자, 평균 np였으니까 np가 되고요. 루트 얼마? npq의 제곱을 따른다. 얘가 되는 걸 뭐라 한다?
라플라스형이라고 해요.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산 확률 분포였는데 n이 충분히 크면 연속 확률 분포인 보다 정기 분포로 근사한다 라는 게 라플라스 정리예요. 거기 한 표를 보세요. 자, 176표 표가요, 표. 이거 봐. 11대, 20, 30, 50 할 때 그 모양이 점점 누구 따라갑니까? 이거 보이세요? 자, 11대하고 21대, 30, 40이 점점 n이 커지니까 모양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요런 모양 점점 근사해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이세요? n이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점점 n이 커지니까 이 뭐라고? 점점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거기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11대, 21대, 30, 40, 50이 커지면서 점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기 분포보다 다가간다 라는 게 라플라스의 생각이었고 맞쓰기 여러 번 한다. 라플라스의 정리라고 해요.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이런 문제야.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자,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1의 눈이죠.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색을 하자. 확률 변수 x를 하자. 이때 p 뭘 구하냐면 p x가 자 720번 넣었으니까 자 얼마가 되냐면 이 x가 110부터 어디 140까지 이걸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얘가 뭘 얘기합니까? 자, x의 분포는 그래요. 이항 분포 720칸마 6분의 1을 따르고 있어. 맞아?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이거. 앞에서. 됐습니까? 720번. 자, 확률이 독립시행이면 독립시행에다 이산 확률 분포 겹치면 언제 이항 분포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횟수. 얘는 뭐다? 매번 발생할 확률이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얘 보죠? 각각의 확률은 뭐다? 언제나 독립시행이 되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p, x가 110번부터 p, x가 얼마? 111에서 p, x가 몇 번? 140번까지 이거를 더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자, 720번 가운데 몇 번 나왔어? 110번 나왔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얼마라고요? 110승이고요. 6분의 5에 얼마였던 얘기다? 610승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만 구하려고 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못 구하지, 그치? 아니, 근데 구하러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거 말고 다른 법이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n이 충분히 클 때는 원래 이산 확률 분포였는데 라플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로 간다? 연속 확률 분포인 x의 분포가 자 정기 분포 np니까 122 컴마 npq니까 6분의 5 얼마죠? 10의 제곱을 따른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이 상황에서 연속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뭐다? 이거를 x가 나오면 z로 바꿔서 확률을 구한다 해서 p z는 표가 나왔다. 자, 평필 나죠? 110에서 평균 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을 자, 오른쪽은 140에서 110 빼니까 얼마? 25 얼마다? 10이었다. 이걸 바꾸는 거지. 네? 얼마였다? 2였던 얘기죠. 그러면 얘를 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0에 대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얼마? 2가 될 거니까 요 넓이가 얼마지? 0. 얼마? 3413이고요. 얘 얼마다? 0.4772가 돼서 둘 더하면 되죠. 자, 0.4772에다가 0.3413을 더하니까 5가 되고요. 8이 되고요. 1 되고 하나 와서 8입니다. 0.8 하나 됐다. 이게 뭐다? 이런 게 라플라스 정리입니다. 자, 얘 한번 써봐요. 자, 다시 핵심을 얘기하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그 n 값이 충분히 크면 연속 확률 분포인 정유분포를 근사한다라는 게 라플라스 정리였어요. 그 대표는 얘입니다.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이름이 나온 횟수를 확률로 계산한다. 라고 하면 이제 이항포예요. 이항포는 720,6분의 1입니다. 얘는 충분히 크니까 자, 이 확률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죠? 이 가까이 독립식이니까 이거를 계산할 수 없다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연속 확률 분포인 정기 분포로 바꾸고 이 과정이 라플라스 변형이니까 됐으니까 따라서 자 이거를 뭐냐 이제 x 얘가 이제 뭘로 바뀝니까? 그러면 연속 바뀌었기 때문에 x가 나오면 z로 바꿔서 확률로 가니까 z가 뭐였습니까? 평빛이라는 게 따라서 바꾸면 확률이 풀린다는 얘기죠. 이 넓이가 뭐다? 확률이었던 얘기입니다. 자, 라플라스 정리가 정리표 마지막 질입니다. 라플라스 정리. 자, 라플라스 정리 이해됐죠? 자, 이제 그 1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표 끝나면요, 그동안 그 녹화해둔 걸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정리표 한 단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오늘 밤이나 내일 좀 올려드릴게요. 자, 1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의 분포가 자, 이항 분포 600,5분의 1을 따른다. p x가 얼마라고요? 204부터 어디까지? 264까지. p 얼마다? x가 작거나 같다 250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자, 이 각각의 확률은 얘가 뭐다? 이항 분포란 말은 이산이기 때문에 각각 204번 나올 확률, 205번, 206번 다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할 수가 없어. 왜? 이게 너무 크니까. 따라서 이럴 때 무슨 뭐다? 라플라스 정리라고 해요. 따라서 x의 분포는 정기 분포 np니까 얼마죠? 240인가요? 컴마 자 여기다 얼마? 5분의 3 곱하면 얼마니? 240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자 5로 나누니까 얼마다? 5, 4, 20 5, 8이 42지 3, 8, 24 3, 4, 12 144 12의 제곱이지.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됐어? NPQ. 그럼 이제 얘도 이산에서 연속 바뀐 거기 때문에 이제 뭐한다 얘가 나오면 평빛이라 Z가 뭐였어요? 자, x-m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이것을 평균을 빼서 시그마로 나눈다 해서 이거를 평빛이라다 그러겠습니다. 얘가 평균이고요. 얘가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자, p, z는 자, 평균을 빼서 뭐한다? 시그마로 나눕니다. 그렇죠? 맞아? 자,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지? 24. 맞아, 잘못해. 계산할까요? 264 빼기 240 나누기 12야. 시그마로 치면 두 칸을 같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 두 칸, 이게 두 칸이니까 얘가 2가 된다고. 맞아, 얘가 몇 칸 같습니까? 빼니까,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36이죠. 몇 칸 같어요? 3칸 한 거야. 시그마가 한 칸입니다. 평균에서. 시그마 한 칸 떨어졌을 때 그 값이 다 똑같다는 확률이 두 칸일 때 값이 다 똑같고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몇 칸 떨어졌냐 하게 되면 시그마가 12니까 3칸 떨어진 거야. 그게 마이너스 3이라고. 그걸 Z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2분의 얘에서 얘 빼니까 204 빼기 240이죠. 얘는 3칸 떨어진 거고 얘는 몇 칸? 2칸이에요. P, Z는 마이너스 3부터 2예요. 이 확률하고 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정기분포로 이해한다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 가운데가 얼마였습니까? 240이고요. 여기서 얼마까지? 오른쪽이 얼마였습니까? 오른쪽이 264예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얘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하고
자, 0으로 바꾸면 z가 0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얼마다? 2 될 때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은 얘기죠. 이거 이해됐어? 어? 자, 얘는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얘가 얼마죠? 204가 되니까 이게 몇 칸? 3칸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3이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은 얘기. 됐어? 시그마 한 컷씩이에요. 얘는 시그마 1 되는 거고 평균이 0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얘로 바꾼 거야. 이게 Z값 아닙니까? 이건 X값이고요. Z예요. 얘도 직접 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얘보다는 얘를 쓰기 때문에 이 Z를 바꾼 거라고. 이 X를 Z로 바꾸는 식이 얘라고요. 얘가 뭐라고? 평균 빼서 시그마니까 이게 평 빼 시나요. 자, 평균을 빼서 시그마 나오세요. 뭐다? 평 빼 시나로 외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거 아니야. 보세요. 얘가 얼마입니까? 자, 얘는 0에서 오른쪽만 나와 있어. 오른쪽만. 0부터 2까지일 얼마? 그 2 찾아봐. 0.477이야. 얘는 여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까지 하고 0부터 3까지 똑같아요. 3까지 얼마야? 0.498. 얘가 얼마? 0.4987이라고. 둘 더하면 정답이 되겠지. 성진 알겠어? 잘 모르겠지? 표시 빨리 가지고. 자, 보세요. 뒤에 보세요. P 똑같이 Z는 250이니까 252 마이너스 240을 11로 나눈 거야. 얘가 얼마지? P, Z는 작거나 같다. 1이죠. 이게 이제 숙달되면 구태 이걸 안 써도 머리 딱 들어와 있다고. 아, 이 값이 1이다. 한 칸 거지, 한 칸. 맞아? 한 칸. 한 칸 가서 왼쪽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안전하게 계산하세요. 여기 1까지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얘 반쪽에 얘는 일단 0.5가 더해진 거고, 이 1까지가 얼마입니까? 0.3413이. 둘 더하니까 0.843이다. 근데 자, 컴퓨터 풀어보세요. 자, 178쪽으로 가도 되겠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22번.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 투입했는데 취입할 확률이 0.6입니다. 자, X의 분포는 이항 분포야. 질병 치유율. 그렇죠? 질병 치유율, 뭐 안타 칠 확률, 이런 것도 다 뭐야? 독립입니다. 언제나 보다 독립되기 때문에 이상 확률 분포가 되면 언제나 보다 이항 분포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몇 명? 150명인데 됐습니까? 확률이 0.6이었다고. 이때 P, X가 얼마 이상? 99명 이상이니까 이게 뭐다? 라플라스의 정리다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X는 뭐다? 정기 분포 곱하니까 90이죠. 맞습니까? 0.4니까 36이에요. 6의 적을 바꿔놓고 나머지 뭐다? 평균 실하죠. P, Z는 크거나 같다. 얼마지? 99 빼기 90이고요. 6입니다. P, Z는 크거나 같다. 얘가 얼마죠? 6분의 9가 되니까 6분의 9는 2분의 3이 돼서 1.5죠. 자, 그 표를 만들면 자, 그래프 그리니까 어떤 모양이다? 요런 모양이지. 자, 얘가 0입니다. 자, 1.5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에요. 이 반쪽이 얼마다? 0.5라고. 0.5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0. 얼마? 433이죠. 0.4331을 빼니까 8이고요. 66
00에서 0.0668이 고화적 평균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풀어보겠어요? 자, 라플라스 정리 정기분포 마지막 지였습니다. 자, n이 충분히 클 때, 자, 이산항열 분포인 이항 분포가 연속항 분포인 정기분포보다 근사한다라는 게 라플라스 정리입니다.